키워드 for 산타. 첫 번째, 반려묘 산타 예쁜 점, 함께해서 좋은 점 궁금해요. 자랑해주세요. 산타 저 원래 고양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고양이가 2번 정도 저를 핥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또 이제 산타를 만나게 된 것도 집 앞에 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이게 위에 또 저희 내부 순환이에요. 순환로라서 내려오고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여튼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7, 8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버스 타려고. 근데 저는 그때 이거 골전도 이어폰, 근데 골전도 이어폰이 센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막 삐 이런 게 들리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종이 쪼가리 요만한 게 있는데 가서 뭐지 봤더니 진짜 요만한 고양이, 새끼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여기 그 타이어집이고, 근데 여기가 되게 오래된 공간이 있거든요. 창고 같은데 그 밑에가 뚫려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얘 혼자 나가진 않았을 것 같고, 엄마가 데리고 가다가 여기서 놔두고 도망간 것 같아요, 다시 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 바퀴 이 사이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기는 내부 순환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차를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세우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못 만지니까 그때 산타클로스 막공을 세종시에서 막공을 하고 다음날 해적 공연을 해야 되는 날이라 해적 공연을 하고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티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우선은 그 병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병원, 고양이 키우는 2분한테 고양이를 드리고 저는 갔죠, 공연하러. 그래가지고 그때 분장 선생님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더니 얘가 이거 산타 일대기를 얘기하네. 요만한 애 100% 죽는데 90 몇 %를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자책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때 한 달 제가 쉬었거든요. 한 달 내내 집에서 얘 죽을까봐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보고, 밥도 안 먹어요.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분유도 이거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또 배변하면서 등 쳐줘야 되고, 똥꼬 계속 오줌 넣어, 똥 넣어 이러고, 그리고 저기 박스 안에다가 핫팩 넣어놓고, 또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달을 하다 보니까 내 새끼 같잖아요. 그거 너무 이뻐진 거예요. 너무 이뻐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켰어요. 켰는데 엄마로 알더라고요, 이제 완전. 엄마로 알아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저를 이렇게까지, 엄마 말고는 이렇게까지 사랑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와가지고 계속 몸 비비고, 그리고 잘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계속 뾱뾱이를 해요. 근데 이 뾱뾱이도 한데 자기 손을 빨아요. 젖을 못 먹고 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쁘고 잘 놉니다. 두 번째, 산타의 이름은 한 번에 지으셨나요? 아니면 몇 가지 이름 후보가 있었나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전날에 산타 있죠. 그러니까 루돌프랑 산타가 있었어요. 그날 해적했죠. 메리랑 제이크 있어요. 케일러 먹고.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잭은 또 아닌 것 같고, 메리 또 아닌 것 같아요. 루돌프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산타클로스라는 작품을 끝나자마자 제가 산타 역할을 했으니까 뭔가 선물을 준 것 같아서 산타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3번. 산타 최애 장난감이 있나요? 저요. 제 가슴팍. 여기만 올라가서 놀아요. 진짜. 네 번째. 산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아빠? 다섯 번째. 고양이 입양을 생각 중인 예비 집사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보다 고양이 키우기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전 더 힘들어요. 저 강아지부터 키워봤잖아요. 고양이가 더 사랑을 해줘야 돼요. 강아지는 말이라도 이제 하면은 이제 제스처럼 듣는데 고양이 안 듣거든요. 고양이는 계속 냉장고 위에 가지고 이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내려와. 나 잡아봐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려오라고. 거기 떨어지면. 그리고서 또 안 오면은 그리고 또 가가지고 야 그리고 뭐야. 아, 뭐 이거는 그냥 장난인데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 돼요.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반려라는 뜻이 동무잖아요. 같이 함께 생활하는 동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록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형동 뭐 하여튼 부모 뭐 많은 관심, 세심한 노력,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산타 굿! 키워드 5 댄스 스테이지. 자, 첫 번째 해적에 관한 질문인데요. 가만한도에서 정동화 배우님이 상자에 올라가서 막으려고 할 때 넘어지실 뻔 했을 때 배우님이 잡아주셨던 거예요. 그 회차 이후로 계속 잡아주는 모션이 고정 디테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분이서 처음부터 맞춰 오셨던 건지 참사였는지 고정 디테일이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저 4년 동안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어요. 이게요, 연습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넘어질 뻔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연 때 또 한 번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들도 이게 딱 뭐가 잘 맞았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아마 이게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동아 형이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자마자 저도 너무 좋은데? 형? 우선은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액션으로만 어차피 형님도 너무 잘하니까 그 몸 쓰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해적 이후로 동아 형하고 더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 하나씩 하고 막 디테일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불매포 모범생들 트유. 그동안 같은 공연, 다른 캐릭터, 연기도 종종 하셨는데 연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했던 공연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역할과 원래 했던 역할과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없애야 되니까 뭐든 다 행동이든 이제 그 느낌이든 대사 톤이든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기 진짜 어려운데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그래도 김대현이 연기하는 건데 나올 수밖에 뭐냐면은 이건 다른 데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니콜라를 연기하다가 그 다음에 잭을 연기했어요. 비슷한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김대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메리 같은 거는 메리 같은 캐릭터 특성상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옷을 입으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또 옷이 비슷한 걸로 되면은 또 비슷한 행동이나 몸짓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최대한 그런 걸 빼려고 노력하죠. 뭐 블랙 메리 포핀스 같은 경우는 요나스랑 한스가 완전 다르니까 이거는 그래도 낫어요. 나는데 뭐 모범생들에서 수완하고 민영 이것도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성격이 달라도 어른이 됐을 때 느낌은 이제 야 너 뭐 김맹 막 이러면서 막 손 집어넣고 어른 됐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블랙 메리 포핀스에서는 그건 메리가 올 거야를 그건 요나스가 메리가 올 거야 그랬는데 에피소드는 뭐 너무 많죠. 그래서 하여튼 연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리농. 뮤지컬 외에는 농구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전리농 할 당시 마지막 슛
친구들과 하는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던지셨나요? 아니면 의도해서 빗 맞춘 적도 있으신가요? 배우님의 전리농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돌아와 주셨으면 해요. 제발. 설마 빗 맞추겠어요? 아니 프로농구 선수들도 빗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우선 제가 대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빗 맞춰가지고 넣어야지, 친구들하고 그 슬픈 시는 넣어야죠. 빗 맞추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미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I love you. 자, 네 번째. 이솝 이야기. 이솝 이야기에서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파빌로스, 페테고레, 밤푸무스, 왕이죠. 각각 캐릭터의 코어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각각 캐릭터는 뭐 그냥 보시면 아시지만 그 코어가 뭐냐면은 셋 다 티모스한테 그 연결되는 고리들이 셋 다 있어요. 근데 절대 장난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티모스를 위해서 연기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는 것도 있지만 작품에서 티모스를 위해서 연기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코어가 절대로 나 자신을 내 역할 캐릭터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기해야 되는 게 코어입니다. 근데 셋 다 달라요. 아빠 파빌로스 같은 경우는 정말 딸을 너무 사랑하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화를 내고, 그 이유도 이제 앞부분은 너무나 자상했던 사람인데 내 딸만은 진짜 이쁘게 키워주고 약속을 했는데 딸 얼굴에 이렇게 되고 이거 공연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밤푸무스 왕도 너무나 웃기게 하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내가 더 못되게 해줘야 티모스가 더 불행한 느낌 아니면 더 이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느낌에서 다시 또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계속 다나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페테고레는 티모스와 다나엘을 위해서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고 이런. 근데 어쨌든 코어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근데 모든 연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날 위해서 연기하면 내가 안 보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연기를 하면 나도 잘 보이고 상대방도 잘 보고 극이 잘 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꽃별. 꽃별이 지나 당시 배우님이 움직임 관련 작업을 계속 해보고 싶다고 어디인가에서 얘기하신 게 떠오릅니다. 움직임과 관련한 작업은 요즘도 진행 중일까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안무 공부를 따로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예종 안무 학 창작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어렸을 때도 경민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저 마리아 했던 안무 선생님이 세종대랑 한성대 무용과 가을래 편입해볼래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무용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 먹어서 무릎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무를 해볼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 자, 여섯 번째. 연계백숙. 연계백숙. 배우님, 무한도전 연계백숙은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걸까요? TV에서 갑자기 본 배우님의 모습 신기했어요. 에피소드들이 궁금합니다. 이때가 제가 영 끝나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알바를 해야 되고 뭔가 하고 싶은데 공연 그때 당시 오디션 보면 다 떨어지고 40~50번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오디션도 그러다 붙은 것도 있고요. 영웅도 3차까지 해가지고 붙은 거고, 그 전에 이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붙었었어요. 근데 저를 나중에 떨어뜨리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붙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 5만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알바 겸 이렇게 영웅 배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한도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도 그때 하고, 그때 연출님이 김동현 연출님이었고 음악 감독님이 원미술 감독님이었고, 그래가지고 녹음도 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 그리고 정영돈이
그 정용동 형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TV에서만 보던 분을 여기서 봐? 근데 너무 좋으시고 우리한테 한번 피자 사준 적이 있어요. 3번 연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피자 먹으면서 너무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형님이. 그리고 무대 올라갔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때 그냥 막 죽어라 춤 멋있게 춤. 근데 멋있는 춤이 아니라 막 요거 연계 백석이 이게 백석 있게 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자, 7번째 김종욱 찾기. 영화 김종욱 찾기를 보다가 배우님을 봐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당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종욱 찾기도 또 알바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춤을 좋아하니까 그때 또 영웅에서 했던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거 한번 해볼래? 감독님이 맡고 계신다. 이란영 감독님이 맡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아는 배우들 몇 명씩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몇 명? 그래서 그 연습하고 그 지금 너무 유명한 홍유선 우리 감독님 유선 감독님이 이제 안무 이제 전체적으로 안무를 짜시고 전체적인 걸 안영 선생님이 이제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인천 부평인가 어디 극장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또 막 임수정 누나 뭐 다들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저는 이제 안무로 갔고 막 임철수 내 친구들 임철수 뭐 누구 다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장유정 감독님이 감독님이니까 연출님이 그러니까 대학로 배우들 많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다가 이재훈하고 지금 너무 유명해진 이재훈 배우죠. 저랑 임철수랑 셋이 친구인 거예요. 나이로. 그때 당시에 그 김종욱 찾기에서 무대 감독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친구를 먹었는데 이재훈 배우님께서는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저를 아예 모를 겁니다. 그때 당시엔 친구 먹었었어요. 친구야! 자, 8번째. 배우님의 작품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따뜻한 작품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뭐 작가, 작가님은 우선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뭐 여러모로 많이 알게 되니까 스텝진 그리고 진실성이 있는 작품 진심이 있는 작품 그런 작품 좋아해요. 뭐 조금 뭐랄까 어둡고 그래도 이게 되게 재밌는 작품 막 이런 건 다 뭐든 다 진심이 담겨 있고 그러면은 다 좋아해요. 그런 거 네. 자, 9번째. 그렇지 않은 작품이 없겠지만 특히 애착 가는 작품 탑3. 맞아요. 그렇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어. 그런 작품도 있어요. 안 가르쳐주죠. 있는데 우선은 탑3는 뜨거운 여름 그리고 빨래 그리고 바람직한 청소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절 처음 데리고 갔던 마리아 마리아 작품은 저한테 정말 감사한 작품이죠. 절 처음 여기를 데리고 와준 네. 그렇게 마리아하고 20년이나 됐네요. 자, 10번째. 다양한 배역에서 묻어나오는 배우님만의 따뜻함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하신 배역들 중 가장 자신과 닮았다고 느끼는 배역은 누구인가요? 우선은 다 저 자신으로 하는 거라서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하나 꼽자면 뜨거운 여름의 제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이 자체가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영국 역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계속 뜨겁게 그리고 무용처럼 연기하고 싶다는 대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처럼 그 안에서도 무용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겪고 그리고 다들 원래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연출님 얘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배우 형님 얘기 다 있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도 들었고 형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들 얘기도 들었고 초연부터 같이 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 제의를 했었고 그걸 봐온 후배로서
다시 그 역할을 다음 연도 했을 때, 재공연했을 때 제가 그 역할을 했을 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일 저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자, 11번째. 배우님, 무대에서 스태프분들이 해주시는 헤어 중에 더 취향인 쪽은 어딘가요? 덤머, 깜머, 반깐. 분대머리? 자, 12번째. 배우님, 1인극 하실 생각 없으실까요? 해주세요. 써주세요. 자, 댄스 스테이지. 굿! 키워드 6. 배우 김대현. 첫 번째, 어렸을 적 꿈이 개그맨이라고 하셨는데 뮤지컬 배우를 꿈꾸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신 건 언제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알고 싶습니다. 개그맨이 꿈이긴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막막했어요. 요즘처럼 뭐 개그를 위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무작정 뭐 KBS나 막 MBC, SBS 이런 데 가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다가 저 이제 베프 중에 한 명이 극단연화라고 강남구청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연극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그 청소년 극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 그때 다음 카페에서 갔었나? 그러니까 친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한번 해볼래 해서 거기를 고3 때 갔어요. 그 중요한 시기 때. 공부를 해도 학교를 들어갈까 말까 모자를 파네. 공부를 때려치우고 이제 고3 한 몇 월 달에 4월인가 5월 달부터 거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진 않았어요. 많이 뭘 하진 않았는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뭔가 재미난 뭐 놀이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러면은 차라리 연극 역할을 가서 개그맨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뮤지컬과를 가게 됐고, 근데 학교도 10군데를 시험 봤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그나마 예비 제일 빨랐던 게 30 몇 번이었나? 근데 이제 경민대학교는 야간 예비 5번으로 겨우 붙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고요. 10군데 다 떨어지고. 그럼 따지면 경민대도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뮤지컬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배우님은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다고 하셨는데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작품이 있나요? 우선 제가 경민대 뮤지컬과를 갔어요. 근데 뮤지컬과가 아니라 연극 뮤지컬과였어요. 그때 당시에. 연극과 선배님들 계시고 뮤지컬과가 이제 연극과 6기, 뮤지컬과가 2기. 제가 그때 두 개 같이 통합이 돼 있는 상태. 근데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뮤지컬은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연극과 형님들을 좀 더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도 형들을 따르고 선배님들도 연극과를 좀 더 따랐고 뮤지컬과 우리 친구들은 너무 다들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전 처음에 남녀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싸! 드디어 남녀공학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제가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렌트라는 작품을 애들이 알려줘가지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재밌네? 근데 노래도 할 줄 몰랐고 그러다가 뮤지컬 토요일 밤에 연기를 춤을 추는데 춤이 재밌네? 근데 춤은 금방 느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내내 춤만 연습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마리아마리아한 작품, 이거 오디션 그때도 10 몇 개를 봤는데 다 많이 떨어졌어요. 한 2개 정도 붙었는데 하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작품이었고 하나는 오디션 보자마자 다음날 연락 와가지고 내일부터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간 게 마리아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마리아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죠.
세 번째, 배우가 된 걸 후회한 적 없나요? 이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했을 때 후회한 적 없나요? 그게 일이 됐을 때요. 네, 이게 일이 아니라 취미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땐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가끔씩 저도 후회를 해요. 너무 힘들 때. 그 힘들 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뭐 저의 긍정적인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후회한 적도 있어도 지금 20년째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하길 잘했다 싶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항상이야. 이것도 후회하는 것도 후회하는 거지만 한 거를 너무 기쁘고 지금 항상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따지면 또 제가 잘 살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왜냐면 저를 누군가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게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해요. 다섯 번째, 대학 전공 살려서 졸업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만 10년째인 팬입니다. 와. 오랫동안 같은 일만 하니 지치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간 배우 생활을 이어오신 배우님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운데 하지 마요. 배우님이 지금까지 배우로 일을 해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코어는 뭘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초심.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심이. 그래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생각한 게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후회라는 것도 자꾸 후회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감정이 올라와서 이게 태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초심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해요. 계속. 근데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잠깐 참아봐요. 참고 내가 이걸 왜 했었지? 를 다시 한번 되새기다 보니까 뭔가 있겠죠. 중요한 뭔가. 계속 되새기다 보면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뭐가 좋을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은 나의 이 상태가 나중에 된 이 상태가 그래도 수그러들고 이게 나로서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감정이 세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참으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섯 번째, 배우님의 연기 철학. 연기 철학은 별로 진실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하자는 건데 그래도 요즘에 계속 철학에 계속 바뀌고 있는 것처럼 저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기를 하다 보면은 내 것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못 듣고 결국은 이게 작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대방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은 저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한테 많을 때가 있어요. 앞뒤 씬에서 내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정보를 말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잘. 그러니까 상대방 대사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저도 잘 보이고 전체적인 작품도 잘 보이고 그리고 더 진실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무대에서 캐릭터를 보여줄 때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캐릭터를 보여줄 때 중점을 보고 있는 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작품을 잘 보이게끔 무조건 해요. 그 작품을 잘 보이려고 그러면 그 상황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상황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관계를 잘 보여야 되거든요. 관계를 잘 보이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아는 순간에 저 자신도 알게 되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캐릭터에 보여주려면 저 말고
큰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째, 공연 시작 전 항상 하는 생각이나 다짐,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나요? 이건 항상 해요. 이것도 이제 얼마 계속 관객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소중한 시간, 돈 이런 걸 모든 거를 투자하고 오신 관객분들한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 들어가기 전에 좀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맨날 공연해도 괜찮아. 그래서 숨을 한번 훅 쉬고 가요. 이거는 모범생들 때 이호영 형님이라고 맨날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형이, 형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안 떨리게 할 수 있어? 나도 맨날 떨어, 임마. 근데 대현아, 한번 깊은 숨 훅 쉬고 한번 훅 들어가 봐. 근데 그걸 맨날 해요. 쓱 들어가. 그러고 나면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그게 마인드 컨트롤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 9번. 팬들이 부르는 댄씨 말고 별명 궁금해요. 어렸을 때 최민수 선배님이 이순재 선생님이 계속 대바라라고 부르는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 안 나네? 쨍하고 했던 날 아닌데? 한지봉 세가족인가?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대현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대발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리, 뭔가 제리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맨날 웃고 막 이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깨 농구하는데 농구할 때 제가 몸싸움을 지금은 안 해요. 근데 농구할 때 센터를 볼 정도의 키가 아닌데 몸싸움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나 이런 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야 어깨 이랬던 걸로 기억나요. 톰가젤에서 제리, 어깨. 근데 거의 대바리가 제일 많이 불렸어요. 대바리. 10번째,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팬미팅이나 콘서트 해주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하고 싶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11번째, 혹시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요. 이거는 생각해 봤어요. 올해 그냥 너무 유명하거나 그런 거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소위 말하는 그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촬영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안 가고 계속 무대 일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근데 뭐 멀리 간다는 얘기도 그냥 저의 그냥 얘기긴 한데 그게 네,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12번째, 올해 데뷔 20주년이네요. 10년 전 나에게 그리고 10년 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배우 김대현. 끝! 키워드 3분 댄시 편. 첫 번째, 넬리블라이 퇴근길에서 팬분께 선물 받으신 로또 결과 궁금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300. 두 번째, 로또 사보려고 하는데 숫자 골라주세요. 숫자 아무거나 지금부터 갑니다. 잘 적으셔야 돼요. 5 9 35 45
14, 24, 3번. 팬들에게 가장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곡일까요? 제가 근데 항상 한숨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답답한 말, 뭐 오르막길 이런 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불러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신나라고.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다 담다디다 담다 담아두지 마시라고요. 4번. 혹시 배우님이 팬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애칭이 있다면 사랑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거 제가 뭐 어떻게 불러요? 제가 어떻게 사랑이님이 어떻게 5번째. 많은 팬들의 응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응원하니까 힘내라고 얘기를.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다 그 응원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 진짜 많이 돼요. 이게 그런 거 알아요? 되게 많은 긴 말 말고 짧은 말로도 상대방한테 되게 큰 감동과 이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그래서 폴에서 그냥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응원해, 뭐 힘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힘내라는 말 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이 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힘내라는 말이라도 그냥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6번. 배우님에게 팬이란 저한테는 무대에 쓸 수 있을 그 존재에 대한 내가 무대에 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존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제가 무대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함으로써 항상 용기, 응원, 그 다음에 당연히 못한다고 질책을 줘도 돼요, 저한테. 그러면 그만큼 저는 또 다시 또 그거를 받고 다시 더 좋은 연기를 할 거니까 저한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 줘도 돼요. 그게 배우로서 당연한 거니까. 하여튼 그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 7번째. 배우에게 팬들의 편지란 저 되게 감사한 소통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소통 유일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써드리고 싶지만 못 써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저는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편지 써주셔도 되고, 저도 잘 듣고 잘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 배우는 거 진짜 많아요. 편지를 읽고 저도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감사해요. den시편 굿.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2005년부터 2025년도, 이제 올해가 2025년도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2025년 지금 초까지 했던 작품들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처음 봐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뭘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마리아, 영웅, 러브레터, 두렁바위 불꽃, 더 라이프, 네버엔딩 스토리, 왕세자 실종 사건, 몬테크리스토, 모범생들, 블랙메리 포핀스, 나쁜 자석, 트레이스 유, 그날들, 올모스트 메이,
총각내 야채가게, 빨래,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뜨거운 여름, 바람직한 청소년, 로기수, 풍월주, 보도지침, 알타보이즈, 더 넥스트 페이지, 078436, 비스티, 비클래스, 이블데드, 여신님이 보고 계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폴, 언체인, 군외과 병원, 빈센트 반고, 프리스트, 아랑가, 미오 프라텔로, 해적, 엔딩노트, 전설의 리틀 농구단, 버몽, 미스터 산타클로스, 찬란하고 찬란한 이솝 이야기, 꽃, 별이 지나, 넬리 블라이.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짧게 한 공연이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 사이. 그리고 뭐 리딩 공연, 쇼케이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많이 하긴 했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지 너무나 감사하네요. 여튼 이렇게 제가 공연했던 작품들을 읽어봤는데 감회가 새롭고 너무 새롭고 진짜 너무 새롭고요.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얼마큼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단히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30년, 40년 그때까지 계속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Q&A라는 걸 해봤어요. 제가 해봤고 여러분들 저를 너무나 응원해 주시는 모든 감사한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 저도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고 진심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좋은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려고 장난도 좀 껴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언제 올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답한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더 초심으로 가서 변하지 않는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0년이란 말을 이렇게까지 많이 써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 예.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의 행복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극장에서 또 다른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이 우선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셔서 계속 저와 만남을 극장에서 만남을 가지시고 계속 공연 끝나면 행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뵙겠습니다. 또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진지하게. 오늘은 정말 진지했다. 내 자신은 진지했다고. 진지 드셨습니까? 아니, 아니다. 갈게요. 바이바이.